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 DC 가든 만들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 가든이라는 것은 배수구가 없는 오목한 접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들을 모아서 심는 그런 작은 정원을 말합니다. 배수구가 없다 보니까 식물들을 선택할 때 저희가 수경 재배가 가능한 식물들을 위주로 식재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흙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DC 가든을 만드는데 이제 어떤 식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흙을 섞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데, 지금 이 친구들은 물이 계속 있는 상태로 키우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배합토와 마사토의 비율을 조금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는 보통 배합토를 7 그리고 마사토를 3 정도 해서 일반 화분에 흙을 쓰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물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친구들이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마사토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배합토 3대 마사토 2 정도의 비율로 섞어서 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섞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서 여기에는 배수진 같은 거는 필요치 않아요. 그냥 그대로 흙을 동일하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에 흙이 많지 않아서 식물들이 살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식물들은 흙만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식물들이 더 살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마사토는 씻어서 나온 세척 마사여야 해요. 그냥 일반 마사를 사서 쓰면은 마사에서 진흙 찌꺼기가 나와서 나중에 화분의 맨 바닥으로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서 배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식물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분에 흙을 넣을 건데, 흙은 반보다 조금 많게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이 정도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화분을 옮기면서 나중에 남는 부분에는 흙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분에서 빼기 전에 한번 배치를 해봅니다. 제일 먼저 큰 아이를 약간 가운데에서 옆으로 놓고, 그 다음에 둘 때는 같은 질감이 나는 아이들끼리 모아놓으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잎이 조금 큰 친구는 잎이 작은 아이 옆으로 보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서 나름대로 정중앙으로 앞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식물을 배치를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식물이 배치가 됐는데, 이렇게 디자인한 상태에서 이거를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뽑아서 제 위치로 한번 놓고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라세나를 심을 예정인데, 드라세나는 지금 이렇게 화분을 넣어봤을 때 본 화분보다 한 손톱, 엄지손톱만큼 아래로 흙을 넣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지금 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대로 하면은 우리가 물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래 흙을 조금만 파주시겠어요? 네. 우리 드라세나도 옮길 때 제가 처음에 분갈이 할 때처럼 화분을 조금 눌러서 흙과 분리를 시킨 다음에 옮겨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우리가 분을 옮길 때는 이 친구한테 물을 한번 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흙이 다 부서집니다. 자, 뽑을 때는 여기서 위로 훅 뽑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아래로 해서 뽑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식물 뿌리가 많이 엉켜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금 뿌리를 잘라주시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아이를 조금 뜯어내줘도 괜찮아요. 자리를 잡을 때 이 식물도 얼굴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면이 이쪽이죠. 이쪽이니까 일단은 제가 이쪽에서 정면을 보고 모양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선생님 같이 옮겨 심도록 하죠. 이 위에는 지금 아까 얘는 키가 커서 우리가 흙을 파냈지만, 지금 이 친구는 아마 약간 흙이 모자랄 수 있어요. 일단은 심어 놓고 흙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봤을 때 뿌리가 엉겨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심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대로 심지 마시고 약간 분을 흐트러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좋아요. 이 친구는 고사리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하얗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다 뿌리입니다. 완전히 가위집을 낼 거예요. 완전히 가위집을 내서 끝을 조금 잘라줄 거예요. 친구도 그냥 이렇게 심으면 재미없으니까 약간 모양을 움직여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냥금 다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어디가 예쁜지를 보시면서 놓아주시면 좋겠어요. 식물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아까 추가로 더 조금만 흙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모종삽보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컵이 훨씬 안전합니다. 우리가 정원에 나갔을 때는 모종삽과 호미를 들고 나가지만 집에서 분갈이 할 때는 이렇게 컵으로 하시면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흙을 추가로 넣겠습니다. 지금 이제 흙이 알맞게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한번 손가락으로 옆에 흙이 없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넣다 보면 공간이 있는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물을 줬을 때 흙이 훅 아래로 내려가는 수가 있으니까 손으로 살살 눌러가면서 평평하게 잘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십니다. 멀칭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첫째는 물을 뿌릴 때 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미관상으로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겉흙의 수분 증발을 예방해 준다는 겁니다. 네. 이 친구는 또 황토가 주 재료이기 때문에 황토의 역할이 또 식물에게 긍정적이기도 하고 영양도 주면서 약간의 그런 방충을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저는 이 황토를 멀칭 재료로 사용을 했는데 멀칭 재료가 없다고 하면은 씻은 마사, 세척 마사를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이름표를 쓸 필요 없지만 이름을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갖고 있었던 이름표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옆에다 꽂아주시면 잊어버리지 않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래 구멍이 없기 때문에 물을 주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신경을 쓴다는 건 또 바꿔 얘기하면 신경을 좀 덜 써도 되는 친구가 바로 이 화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분갈이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픽을 사용해서 확인을 하면 되는데요. 분의 깊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장 물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물을 주는 시기를 알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한 4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만 축축하면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주시고 지금 한번 제가 줘볼게요. 이 흙은 지금 거의 말라있는 상태예요. 물을 쭉 한번 돌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물 양을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는 걸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의 물은 굉장히 적절한 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주었습니다. 이 식물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실내 식물이라는 거예요. 실내 식물이고 수경 재배가 가능해요. 수경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밑빠짐이 없는 화분을 사용을 한 거고요. 우리가 요즘 굉장히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제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우리가 실내 어느 곳에다 두셔도 오케이입니다. 가끔 가다가 햇볕이 있는 너무 쨍쨍하지 않은 이 친구들이 약간 색이 바라는 것 같다 하면은 옮겨주시면 돼요. 하루 이틀 뒀다가 다시 두고 싶어하는 실내 공간에 위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내 정화 식물 네. 미세먼지에 대한 네네. 어떻게 해서 그런 과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식물들이 음이온을 발생시키죠. 미세먼지는 양이온이거든요. 음이온이 양이온을 끌어당겨서 얘가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 식물의 주변에 땅으로 내려오면 뿌리에서 그 미세먼지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잎을 가끔 닦아주셔야 돼요. 네. 우리가 집에서 있다 보면 그냥 아이 먼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는 미세먼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앞면을 깨끗한 물수건으로 닦아주시면 식물이 더 건강하고 그리고 우리 역시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DC 정원 나만의 정원 만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작은 정원 만들기를 마쳐보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 분갈이 그리고 병해충 관리, 나만의 정원 만들기를 다 배워보았습니다. 힐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생명체의 생동감을 느끼는 힐링이야말로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반려식물을 반려동물처럼 키우는 분들도 많아요. 오늘 이 시간을 토대로 여러분들도 반려식물을 옆에 두고서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만나 뵐까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